안녕하세요. 정문일팀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주전자 재료를 보겠습니다. 대주전자는 금요일 대비 좀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소식도 하나가 있죠. 한번 볼까요? 대주전자 재료 보면은 특징주 대주는 세계 최초 전고체 전지 핵심 소재 저가 양산화 소식이 강세한다. 강세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이게 갑자기 나왔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들어오고 우리한테 알려질 정도 되면은 이미 뭐 다 주가에 반영됐을 확률도 높고 그다음에 그 반영된 것이 탄력적으로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지만은 차트 속에서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황 대표가 늘 얘기하지만 저가가 높아진다, 고가가 낮아진다. 이런 개념 속에서 어쩌면 주가에서 반영이 되면서 그 다음에 소식이 하나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거 재료라고 하는 거죠. 예,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또 봐야 될 겁니다. 황 대표 늘 얘기하지만 먼저 보면 실적이라는 부분 한번 보게 되면 작년 393억 그리고 460억, 503억 이미 실적을 보게 돼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실적이 좋아지는 가운데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니까 주가는 탄력적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에, 이거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도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도 보게 되면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구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작년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올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고개를 확 들어버리는 쪽이죠. 우리가 주가의 레벨을 한 단계 높일 때는 그만한 모멘텀이나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료들을 포함하고 우상향으로 끌어올린 아주 기본적이고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항상 황 대표가 이 얘기할 때는 어디까지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흐름이 살아있다면 한번 들고 가보는 거죠. 저가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죠? 이렇게. 예, 저가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가를 높일 이유가 생겨버리죠. 자연스럽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이 주가를 이끌어갈 때 이 저가를 높여간다는 것은 그만큼 비쌈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고가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 좋으니까 싸게라도 팔겠다라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 그래서 우리가 저가가 높아진다, 고가가 낮아진다, 저가가 높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황 대표 하도 많이 얘기해서 뭐 제가 하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고가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가요. 그죠? 이렇게 갔는데 보시면 대주전자는 무엇인가 이렇게 2020 작년서부터 올라갔던 이 흐름이 여기서 잠깐 멈추잖아요. 멈춘 이유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유가 될 거예요. 이렇게 멈춘 이유도 이렇게 그죠? 멈춘 이유도 그렇지만 반대로 이게 지지를 받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냐? 강력한 우상에 올라가던 이 이름 바꾼 이전 자리를 우리는 오버슈팅 자리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에너지가. 그게 이제 수급의 에너지인데 이 자리를 높이려면 그러니까 주가가 이 안에서 이것도 엄청나게 올라간 건데 이걸 다시 한번 그 흐름을 강력하게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오버슈팅의 개념이. 그게 그런 모멘텀 자체가 있었다는 거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종목한테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그죠? 그래서 주식 분석을 할 때는 차트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일봉이잖아요. 그럼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한번 흐름을 아까 그렸던 그러니까 오버슈팅의 이 그림이 나갔던 자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흐름이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월봉인데 이게 주봉인데 이번 주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96,000원 선만 이 흐름을 그러니까 이 오버슈팅이 나갔던 흐름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 주가는 이렇게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소한 11만 4천 원이라고 11만 4,200원이었던 이 고가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13만 원까지 이렇게 열려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건 이제 파동의 흐름의 범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이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13만 원까지 열려 있는 공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매매할 때 기준이 생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동선의 현재 파동의 범위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거기를 더 세게 올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게 올린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보시면 9만 원이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라인을 이렇게 여기를. 그래서 얘는 9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상향으로 13만 원, 그 다음에 14만 원, 15만 원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이 자연스럽게 작년서부터 올라갔던 이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일봉과 주봉을 봤을 때 오버슈팅이 나간 그 구간이 이렇게 형성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간, 이게 8만 원대를 뭉개되지 않는다면 이 흐름은 이대로 치고 나가면서 그죠? 이 동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13만 원대 그리고 15만 원대까지 열린 공간이 여기 9만 원대만 깨지 않는다면 이런 공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보게 되면 이 회사는 대주전자 재료는 이때도 작년에서 이렇게 높여놓고 그죠? 이게 높여놓고 여기를 계속 지지를 합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나간 거지만 뒤를 보게 되면 누군가가 이렇게 매집을 한 가운데서 이 재료를 가지고 누군가가 매집하고 더 세게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적과 모든 내용들이 동반되니까 그 가치가 굉장히 좋으니까 끌어올리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3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가지고 계신 분은 13만 원. 그리고 9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이게 뭐죠? 한 단계 높여던 그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9만 원 기준. 항상 주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낙관론적이냐 비관론적으로 이렇게 보는다 뭐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는 게 보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에 맞게 대응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격으로 우리가 사고 파는 거니까 그 가격 분석, 차트 분석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래서 차트 분석이 갖는 의미는 거기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다시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할 때 첫 번째는 모멘텀을 봐야 되죠. 그죠? 내재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과 올해 대주전자 재료는 괜찮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 괜찮을 것 같고요. 그죠? 그두 번째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보니 흐름상 오버슈팅을 했던 자리가 뚜렷하게 보인다. 그 자리가 9만 원을 넘어가는 이 자리니까 차트에서도 가격이 뚜렷하게 구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3만 원까지 열리는 자리까지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료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정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공연하게 이제 이렇게 공연하게 나와버렸죠. 대주전자, 전고체 기술 이전, 고전체를 양산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긍정적으로 향후 계속해서 미칠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주가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양호하고 차트도 괜찮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삼박자가 잘 맞은 거죠. 그리고 향후 흐름 자체를 보게 되면 이건 성장 가능성. 그래서 한 번 더 볼게요. 연봉으로 가볼게요. 이게 이제 보시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알고 있고 누군가는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오버슈팅이 났던 이 그림을 한번 우리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9만 원대, 8만 원대. 이렇게. 이 자리가. 그죠? 그래서 한 레벨을 끌어올리는 이 기점에서 하나 더 올리는데 남아있는 공간을 보게 되니까 흐름상을 보게 되면 여기 13만 원까지 15만 원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대두전자 재료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기준.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기준에서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만큼 올라와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그죠? 한 20% 정도는 이렇게, 현재 이 기준 가격에서 올라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보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최소한 이 고가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13만 원까지 열려있다. 요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대표. 황대표라면 이거 할래? 당연히 하죠. 당연히. 이 정도라면 뭐 잘못돼도 뭐 자신있게 그냥 손절 줄 생각을 하고 그죠?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용이 다 좋잖아요. 그죠? 뭐, 뭐 이런 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건 비싸졌으니까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가격이. 하지만 이 기준을 그래서 잡는 거죠. 최소한 잘못되면 내가 내줄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줄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신이 없으면 무한대, 그러니까 방치하다가 무한대 손실을 발생하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